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 향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과 맛, 촉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향, 다음 시간에 맛, 다다음 시간에는 향미 평가, 결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커피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음료입니다. 적게는 한 10가지, 많게는 한 수천 가지까지 엄청나게 다양하고 생각지도 못한 향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향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성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향기 전체 총칭을 어떻게 불렀나요? 바로 부케라고 했습니다. 부케는 또 4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컵 아로마가 아니고 드라이 아로마, 프레그런스라고 하죠. 분쇄 커피의 향기입니다. 분쇄 커피에 물을 부어서 커피가 물을 먹고 내뿜을 내는 컵 아로마, 또는 그냥 아로마라고도 합니다. 아로마 다음에는 우리가 마실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기, 노즈라고 하죠. 노즈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신 다음에 입안에 남게 되는 커피의 향기,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맛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잔여의 향기를 뜻하는 게 바로 애프터 테이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그런스, 아로마, 노즈, 애프터 테이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 아로마인데 분쇄 커피의 향기를 말하죠. 에스테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커피의 향기 구조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코에 닿는 건 에스테르, 다음에 케톤 알데히드 계통의 휘발성 성분인데, 우리가 분쇄 커피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이 바로 에스테르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성분에 의해서 향기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여기서 더 많아져요.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통째로 외우시면 더 좋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아로마, 추출 커피의 향기죠. 케톤 알데히드 성분의 휘발성 성분이 우리 코에 들어가서 점막을 자극하고 향기를 맡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실 때 느껴지는 향기인 노즈. 노즈에서는 비휘발성, 액체 상태의 유기성분. 비휘발성인데 어떻게 향기가 날까요? 자, 이 비휘발성 액체 성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코로 들어가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휘발성 액체 상태의 유기성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애프터 테이스트에서는 마시고 난 후의 향기, 지질 또는 비용해성, 수용성 고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분자량과 분자량 형태. 다시 말해, 분자의 형태, 이 성분들의 형태, 그리고 이 성분들의 휘발성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드라이 아로마는 물이 닿지 않았죠. 순수하게 가스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웻 아로마도 가스 상태입니다. 물이 닿긴 닿았지만 그 위에서 증발되는 수증기와 함께 증발되기 때문에 가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노즈는 추출수가 닿아서 커피가 입에 닿고 증발을 하죠. 물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기. 마찬가지로 애프터 테이스트도 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와 증기의 휘발성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그걸 먼저 볼 텐데, 여러분들 풍선 옛날에 보셨죠? 풍선에 있는 공기가 풍선 마개를 열면 확 날아가죠? 마찬가지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증기가 있는데 가스가 훨씬 더 빠른
빠른 확산이 되죠, 가스 형태가. 그래서 분자의 이 휘발성 자체는 매우 높습니다. 이 드라이 아로마에서 휘발성이 점점 웻 아로마, 노즈, 애프터 테이스트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실 건 이거예요. 제가 써놓은 에스테르 화합물, 케톤 알데히드계 휘발성분, 비휘발성 액체 상태 유기 성분, 또 지질 등 비용해성, 수용성 고체 물질,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마실 때 느껴지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어떤 성분에 의해서 느껴지는가 라고 물어보면 이 네 가지 문항이 있고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비휘발성 액체 상태 유기 성분,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잘 외워두시면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엔 향기가 강한지 약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인데, 실제로도 커핑을 할 때, 커핑이라는 향미 평가 과정을 거칠 때 이 향기의 강도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커피겠죠. 약하면 약할수록 오래됐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커피 향기인데, 자, 이 향기의 강도를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라운디드, 풀, 리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기준이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플랫인데, 어떠한 향기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플랫한 커피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죠. 향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커피. 굳이 따지자면 우리 캔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추출을 해놓고 물을 부어놓고 향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거의 느껴지지 않다 싶습니다. 그때 바로 플랫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라운디드. 강하진 않지만 풍부한. 이 스트롱과 풀이 있는데, 이 스트롱은 향기의 강도, 느껴지는 강도, 순수하게 강도만 평가하는 거고, 이 풀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풍부한 여러 가지 향미가 한꺼번에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풀을 한번 볼게요. 풀은 풍부하고 강하지 않은 커피, 이 두 개가 다르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게 이 풍부한 커피 향기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 같은 경우는 향기 자체가 강하지는 않지만 복합적이고 다양한 향기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표현법이고, 마지막으로 당도도 괜찮고 느껴지는 향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럴 때 리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볶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커피들은 대부분 리치 또는 풀에 머물게 되는데, 향기가 커피가 산소를 만나면 산패라는 걸 진행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때는 보통 라운디드까지 갈 수 있지만 플랫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볶은 지 한 3개월이 지났으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평가하는 커피는 보통 볶은 지 하루에서 길어봤자 한 달 정도의 커피를 평가하니까 플랫, 라운디드, 풀, 리치 순서로 향기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향기도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볼 건데, 크게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엔자이매틱,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슈가 브라우닝, 아로마 테인트, 향기 결정인데 이건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다다음 시간에. 먼저 엔자이매틱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유기 반응이에요.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건열 반응,
슈가 브라우닝은 갈변 반응. 아로마틱 텐츠는 결점이죠. 이 유기 반응, 건열 반응, 갈변 반응, 결점, 이게 각각의 향기가 생성되는 원인이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한 번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기 반응은 커피가 생두가 체리가 자라면서 효소에 의한 여러 가지 향기를 생성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과일의 향 또는 꽃의 향을 나타내죠.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향기에 대해서는 유기 반응,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인데, 이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범위가 조금 넓어요. 생두가 건조되고 또 로스팅에서도 건조 단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두 과정에서 가공되는 첫 번째 건조 과정, 두 번째는 로스팅에 의한 두 번째 건조 과정이죠. 이 건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분의 기화. 수분이 열을 받으면 증발이 되죠. 증발되면서 여러 가지 또 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바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갈변 반응. 건조가 끝난 커피는 로스팅 과정에 거치게 되죠. 열분해라고 해요. 열분해 과정 중에 이 갈변 반응이 있었죠. 탄수화물에 의한 캐러멜화, 또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의한 메일러드 반응. 그런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를 슈가 브라우닝 쪽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옛날에 배웠던 결점도에 의한 향기 결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빼놨습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향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엔 건열 반응이었죠? 건열 반응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많은 향기가 나게 되는데, 뭐 같으세요? 딱 봐서 잘 모르겠죠? 얘는 대충 무슨 시럽 같아요.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데, 메이플 시럽이고, 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건 또 뭐야 싶으시죠? 정향나무의 열매, 씨앗을 말하고요. 또 고수씨,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만지고 놀았던 고수씨, 그리고 맥주를 발효시킬 때 쓰는 메가, 메이플 시럽, 파이프 담배, 이게 담배 잎이에요. 그리고 후추, 볶은 커피, 삼나무. 이 고수씨나 삼나무, 정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향이 거의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뒤에 가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건열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향기인데, 우리가 흔히 커피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향이라고 합니다. 버터, 카라멜, 바닐라, 토스트, 땅콩, 초콜릿, 호두, 아몬드 등. 헤이즐넛, 이거 헤이즐넛이에요. 얘가 바닐라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닐라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바닐라는 달콤하고 하얀 그런 이미지인데, 이렇게 까맣고 못생겼어요, 바닐라라는 게. 자, 이처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대부분이 갈변 반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생두나 프레그런스 쪽에서는 대체로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기가 날 수 있고요. 추출할 때는 보통 건열 반응, 그리고 갈변 반응에서 많은 향기가 나고, 마실 때 느껴지는 노즈 또는 애프터 테이스트에서는 대체로 슈가 브라우닝 계열의 향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는 아니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알아볼게요. 흙과 땅의 냄새, 그리고 태국 쌀, 못생긴 쌀인데 태국 바스마티 라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구운 소고기 냄새, 그리고 약품 냄새, 그리고 커피의 펄프. 우리
과정에서 배웠었죠. 펄프. 이 펄프도 발효가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지 않은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향기가 나면 그것도 역시 테인츠, 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무 냄새, 연기 냄새, 지푸라기 냄새, 우리 시골에서 많이 맡아본 적 있죠. 가죽 냄새, 이러한 향들을 향기 결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향기들은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나요? 자, 이런 아로마 키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큐그레이더 시험에서는 이 아로마 키트로 시험을 보고 연습도 이 아로마 키트로 합니다. 거의 향을 외우다시피 하는데 한 수백 번 맡아보면 향이 외워져요. 앞서 보여드린 이 여러 가지 아로마 키트에 그대로 다 있어요. 아로마 키트에 나눠서 아로마 키트에 있는 향기들만 일단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레그런스가 있었고 아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즈, 애프터, 여기서 프레그런스, 분쇄 커피죠. 분쇄 커피에서 추출까지 대부분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건열 반응,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죠.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은 주로 추출과 마실 때, 이걸 마실 때 우리 좀 단순하게 쓸게요. 대부분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또 슈가 브라우닝은 분쇄를 지나서 추출부터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좀 폭넓게 느껴질 수 있는 향기고요. 그러면 향기 결점은 어디서 느껴지나요? 전체 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좀 간략하게나마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 엔자이매틱,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슈가 브라우닝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쉬운 표현들이 있어요. 아주 쉽게 플라워리, 프루티, 무슨 뜻인가요? 꽃 같은 거죠. 과일 같은 거고. 이런 애들을 엔자이매틱, 그리고 카라멜리, 너티, 초콜릿티, 이런 애들을 슈가 브라우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에는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분쇄 커피에서 날 수 없는 향기를 체크하라. 이때, 아니, 분쇄 커피가 아니고 추출 커피에서 날 수 없는 향기를 체크하시오 하실 때, 추출 커피면 보통 슈가 브라우닝, 드라이 디스틸레이션 이쪽이죠. 엔자이매틱 계열의 커피 향기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일에 레몬 같은 향이 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각각 분쇄도에 따라서 또는 추출에 따라서 느낄 수 있는 향이 한정적입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일수록 이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기가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다크하게 볶은 커피일수록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기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로스팅 시간에 간략하게 배웠는데 생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산지의 특성 같은 경우는 로스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의 감소하고 소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향기는 이런 아로마키트로 연습을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향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